한미 반도체가 미국에 법인을 세운다고 했을 때 그냥 해외 사무실 하나 늘리는 뉴스로 보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장비 회사는 고객사 가까이에 붙을수록 유리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AI 반도체 공급망이 미국 중심으로 다시 짜이고 있는 흐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한미 USA를 세우겠다고 한 건 단순히 명함 하나 더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한미 반도체가 AI 반도체 공급망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가려는 움직임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비 회사는 장비만 팔고 끝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비를 설치해야 하고 테스트해야 하고 고객사 공정 조건에 맞춰야 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반도체 장비는 택배처럼 물건만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객사 라인에 들어가서 제대로 돌아가야 진짜 매출의 의미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장비가 고객사의 수율과 생산성까지 건드리기 시작하면 고객사 가까이에 있다는 건 단순한 위치 문제가 아니라 경쟁력이 됩니다. 한미 반도체를 볼 때 우리는 계속 HBM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TC본더, HBM4,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엔비디아, AI 서버 수요, 이런 키워드들이 계속 따라붙었죠. 그런데 이번 미국 법인 이슈는 이 흐름을 한 단계 더 크게 보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한미 반도체가 앞으로 커지려면 단순히 한국 안에서 HBM 장비를 잘 만드는 회사로만 남으면 부족합니다. AI 반도체 공급망이 어디서 커지고 있는지, 고객사들이 어디에 공장을 짓고 있는지, 빅테크와 반도체 회사들이 어디에서 투자하고 있는지 그 흐름 가까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미 반도체 이야기는 단순히 미국 법인 세웠다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미국 AI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 미국 공급망 안으로 들어가면 그 돈이 한미 반도체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반도체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번지는지도 같이 봐야 해요. 그 흐름을 정리한 자료도 뒤쪽에서 같이 안내 드릴게요. 일단 먼저 산호세 법인이 왜 중요한지부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산호세는 그냥 미국 도시 하나가 아닙니다. 실리콘밸리 중심부에 있는 지역이죠. 반도체, 빅테크, AI, 데이터 센터, 설계회사, 장비회사, 투자자들이 모이는 흐름과 가까운 곳입니다. 한미 반도체가 이런 지역에 법인을 세우겠다는 건 고객사와 더 가까이 붙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영업사무소 하나 냈다가 아니에요. 장비회사가 고객사 가까이 간다는 건 기술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미가 큽니다. 반도체 공장은 멈추면 돈이 크게 날아갑니다. 장비에 문제가 생겼는데 엔지니어가 늦게 오고 부품 대응이 늦고 공정 조건 수정이 늦어지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특히 HBM이나 AI 반도체 패키징 쪽은 난도가 높습니다. 조금만 어긋는다도 불량이 생길 수 있고 수율이 흔들릴 수 있고 고객사 양산 일정이 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장비 회사가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한미 USA는 바로 이 부분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고객사와 가까운 곳에서 기술 지원을 하고 미국 내 신규 반도체 공장 가동 일정에 맞춰 대응한다는 건 단순한 해외 진출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의 핵심 장비는 TC본더입니다. TC본더는 HBM을 만들 때 중요한 장비로 알려져 있죠. HBM은 D램을 여러 층으로 쌓아서 만드는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AI 서버에서 GPU 옆에 붙어서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GPU가 아무리 강해도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해주는 HBM이 부족하면 병목이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GPU는 계산을 하는 엔진이고 HBM은 그 엔진이 멈추지 않도록 데이터를 계속 공급해주는 연료 공급 라인 같은 겁니다.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연료가 늦게 들어오면 속도가 안 나잖아요. AI 서버도 비슷합니다. GPU가 계산하려면 계속 데이터를 받아야 하고 그 데이터를 빠르게 밀어주는 역할을 HBM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HBM은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D램을 여러 층으로 쌓고 정밀하게 묻히고 열과 압력을 조절하고 분량을 줄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TC본더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HBM4로 갈수록 이 난도는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가 미국 공급망에
시장에 더 가까이 붙는다는 건 단순히 장비 판매처를 넓히는 이야기가 아니라 AI 반도체 생산 흐름 안에서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자리를 잡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봐야 할 건 한미 반도체가 미국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입니다. 미국에는 빅테크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회사들이 AI 인프라에 큰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은 단순히 서버만 사는 게 아니라 자체 AI 반도체 개발까지 점점 더 깊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 흐름이 커질수록 GPU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HBM이 필요하고 2.5D 패키징이 필요하고 기판이 필요하고 전력 장비가 필요하고 냉각이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 공급망은 하나의 칩으로 끝나는 시장이 아니에요. 칩을 만들고 붙이고 연결하고 전력을 공급하고 열을 빼고 서버로 올리는 전체 흐름입니다. 한미 반도체가 미국으로 간다는 건 이 전체 흐름 안에서 고객과 더 가까워지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장비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사가 직접 장비를 보고 테스트하고 공정 조건을 맞추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소통하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이게 쌓이면 신규 수주 경쟁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법인 하나 만든다고 바로 매출이 폭발한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게 뉴스 제목만 보고 바로 결론 내리는 거잖아요. 미국 진출했다, 그러면 무조건 대박이다, 이렇게 보면 위험합니다. 미국 법인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실제 숫자로 바뀌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객사를 만나야 하고 장비 테스트를 해야 하고 양산 라인에 들어가야 하고 수주가 나와야 하고 그 수주가 매출로 잡혀야 합니다. 그리고 매출이 영업이익으로 남아야 합니다. 한미 반도체가 미국 법인을 세웠다는 건 좋은 방향입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 단계까지 봐야 합니다. 현지 법인을 세웠다가 아니라 그 법인을 통해 어떤 고객사와 연결되는가,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가, 기술 지원이 실제 수주로 이어지는가, 수주가 매출과 마진으로 바뀌는가, 이걸 봐야 합니다. 좋은 뉴스와 좋은 숫자는 다릅니다. 좋은 뉴스가 좋은 숫자로 바뀌는 순간, 그때 시장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한미 반도체가 미국으로 가는 이유를 조금 더 크게 보면 미국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도 연결됩니다. 미국은 AI 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을 다시 미국 안으로 끌어오려는 흐름도 있고 글로벌 기업들도 미국 내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 회사도 따라가야 합니다. 고객사가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패키징 라인을 만들고 AI 반도체 생산을 준비하는데 장비 회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대응이 늦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객사 가까이에 기술 인력이 있고 장비 대응 거점이 있으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훨씬 편합니다. 특히 AI 반도체 장비는 단순히 설치하고 끝나는 장비가 아닙니다. 공정 조건이 바뀌면 계속 조정해야 하고 고객사의 제품 구조가 바뀌면 장비 세팅도 바뀔 수 있습니다. HBM 세대가 바뀌고 패키징 방식이 바뀌고 고객사가 요구하는 성능 기준이 올라가면 장비 회사도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서 현지 대응력이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미 USA가 의미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는 TC 본더만 보는 회사가 아닙니다. 물론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주목받은 건 HBM용 TC 본더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AI 반도체용 2.5D 패키징 장비, BOC, COB 본더, EMI 실드 장비 같은 흐름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투자자 입장에서 쉽게 보면 이런 겁니다. 한미 반도체가 HBM 하나만 보고 끝나는 회사가 아니라 AI 반도체 후공정과 패키징 쪽으로 더 넓게 들어가려는 회사인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AI 반도체는 GPU 하나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GPU와 HBM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여러 칩을 어떻게 붙이느냐, 전기적 간섭을 어떻게 줄이느냐, 열과 전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후공정과 패키징 장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이 흐름에서 장비 라인업을 넓혀간다면 시장은 한미 반도체를 단순 TC 본더 회사가 아니라 AI
AI 반도체 패키징 장비 회사로 더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실제 매출로 확인돼야 합니다. 장비 이름이 많아진다고 바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고객사가 실제로 선택하느냐입니다. 여기서 HBM5, HBM6용 와이드 TC 본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미반도체는 HBM4 생산용 TC 본더 4 이후 HBM5와 HBM6 생산용 와이드 TC 본더 출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HBM 시장이 HBM4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AI 모델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더 많은 연산과 더 높은 메모리 대역폭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HBM도 계속 다음 세대로 가야 합니다. HBM4가 끝이 아니라 HBM5, HBM6로 넘어가는 흐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장비 회사가 지금 장비만 잘 팔면 된다로 끝나면 시장은 금방 식을 수 있어요. 하지만 차세대 장비 로드맵을 보여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미반도체가 와이드 TC 본더를 내세우는 건 우리는 HBM4만 보고 끝나는 회사가 아니라 다음 세대 HBM 장비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투자자는 냉정해야 합니다. 장비를 공개하는 것과 고객사 양산 라인에 들어가는 건 다릅니다. 진짜 평가는 고객사 채택, 수주, 매출, 마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HBM 세대가 올라갈수록 장비가 왜 더 중요해지느냐? 이걸 너무 어렵게 볼 필요 없습니다. HBM은 더 빠르고 더 많이 저장하고 더 낮은 전력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칩을 쌓고 연결하는 과정이 더 정밀해져야 합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성능이 떨어지고 불량이 생기고 고객사가 원하는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수율이 중요해집니다. 수율은 투자자 입장에서 기술이 아니라 돈으로 봐야 합니다. 제품 100개를 만들었는데 정상 제품이 90개 나오면 수율이 좋은 거고 60개만 나오면 수율이 낮은 겁니다. 같은 시간, 같은 인력, 같은 장비, 같은 전기료를 쓰고 만들었는데 팔 수 있는 제품이 많으면 이익률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분량이 많으면 비용은 똑같이 들어갔는데 팔 수 있는 제품은 줄어듭니다. 그러면 마진이 흔들립니다. HBM은 비싼 제품입니다. 그래서 수율이 잡히면 단순히 기술력이 좋아졌다는 뜻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사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한미반도체가 계속 평가받으려면 바로 이 부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 장비가 차세대 HBM에서도 고객사의 수율과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다. 이 메시지가 실제 고객사 선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리스크도 같이 봐야 합니다. 미국 진출은 좋은 방향이지만 경쟁도 더 큰 시장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미국 시장에는 글로벌 장비 회사들이 많습니다. 고객사 눈높이도 높습니다. 기술 지원 속도, 장비 안정성, 납기, 가격, 서비스 네트워크까지 모두 따져봅니다. 한미반도체가 미국에 법인을 세운다는 건 기회지만 동시에 더 큰 무대에서 검증받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객사들은 한 회사에만 의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핵심 장비일수록 공급망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HBM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사 입장에서는 납기 리스크를 줄이고 가격 협상력을 확보하고 기술 옵션을 여러 개 가져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지금까지 잘해왔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도 무조건 독점적 평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 법인도 와이드 TC 본더도 2.5D 패키징 장비도 결국 고객사의 선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좋은 방향은 맞습니다. 하지만 좋은 방향이 실제 숫자로 바뀌어야 주가도 오래갑니다. 한미 반도체를 지금 보는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건 결국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 진출이 주가에 진짜 도움이 되냐? 이 질문에 답하려면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먼저 고객 접근성입니다.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 고객사와 더 빠르게 소통하고 기술 지원을 가까이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장비 회사는 고객사와 자주 만나야 합니다. 고객사 라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대응해야 하고 새로운 공정 조건에 맞춰 장비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현지 법인이 역할을 하면 장기적으로 수주 경쟁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품 확장입니다. TC 본더만 보는 게 아니라 2.5D 패키징 장비, BOC, COB 본더, EMI 쉴드 장비, 차세대 와이드 TC 본더까지 실제 고객사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마지막은 숫자입니다. 미국 법인 설립이 실제 수주로 바뀌고 그 수주가 매출로 잡히고 매출이 마진으로 남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되면 미국 진출은 단순 뉴스가 아니라 성장 동력이 됩니다. 여기서 한미반도체의 미국 법인을 단기 호재로만 보면 아쉽습니다. 오히려 이건 장기 성장성의 확인 포인트에 가깝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정말 더 큰 회사가 되려면 한국 반도체 밸류체인 안에서만 강한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필요한 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 법인은 그 방향으로 가는 첫 번째 발판일 수 있습니다. AI 반도체는 앞으로 더 많은 HBM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HBM은 더 높은 성능을 요구받고 패키징은 더 복잡해지고 전력과 냉각 문제도 더 커지고 데이터 센터는 더 많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이 흐름 안에서 장비 회사의 역할은 작아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모든 장비 회사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고객사와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대응하고 세대 전환에 맞는 장비를 내놓고 수율과 생산성으로 고객사의 돈을 벌어주고 그 결과를 실제 수주와 실적으로 증명하는 회사만 살아남습니다. 한미반도체가 미국으로 간다는 건 바로 이 경쟁에 더 깊게 들어가겠다는 뜻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대응 기준도 분명해야 합니다. 미국 법인 뉴스만 보고 급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뉴스는 방향성은 좋지만 당장 하루 이틀 주가만 보고 판단할 재료는 아니에요. 보유자라면 미국 법인 이후에 실제로 어떤 고객사와 접점이 생기는지, 어떤 장비가 미국 시장에서 반응을 얻는지, 수주 공시나 실적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봐야 합니다. 신규로 보는 분들은 미국 진출이라는 단어만 보고 따라가기보다 조정이 나왔을 때도 이 회사의 장기 흐름이 유지되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하나만 보지 말고 HBM 장비주 전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HBM 흐름, 후공정과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진짜 강한 장에서는 돈이 한 종목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움직이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같이 움직이고 장비, 소부장, 후공정으로 번지고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 흐름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이 AI 반도체 공급망 전체를 다시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미반도체 미국 진출의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 법인은 단순 해외 진출이 아닙니다. AI 반도체 공급망 안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려는 움직임입니다. 산호세 법인은 고객사와의 거리, 기술 지원 속도, 신규 공장 배응력, 장비 수주 가능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드 TC 본더는 한미반도체가 HBM4만 보는 회사가 아니라 HBM5, HBM6 이후 차세대 본딩 흐름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확인해야 할 게 많습니다. 고객사 채택, 수주, 매출, 마진,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실제 성과, 이걸 봐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성만 놓고 보면 한미반도체는 지금 단순 장비주가 아니라 AI 반도체 공급망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가려는 회사로 봐야 합니다. 이 흐름이 실제 숫자로 이어지면 시장은 한미반도체를 다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미국으로 간다는 건 한미반도체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반도체 공급망이 커진다는 건 HBM, 패키징, 후공정, 전력 인프라, 냉각, 데이터 센터까지 돈이 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를 볼 때는 이 회사 하나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한미반도체가 미국 공급망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가면 그 흐름이 반도체 장비주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이걸 미리 정리해두면 뉴스가 나왔을 때 급하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차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자료가 바로 한미 반도체 이후 다음 돈의 길목을 확인하는 자료예요. 한미 반도체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한미 반도체가 좋은 종목이냐 아니냐, 이것만 보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HBM 장비주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이 한미 반도체 한 종목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반도체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다른 대형주까지 번지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미국 법인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단순히 한미 반도체 한 종목의 호재로만 보면 좁게 보는 거예요. 미국 AI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어떤 장비가 필요해지고 그 돈이 어떤 섹터로 번질 수 있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바로 그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료는 그냥 이 종목 사세요 이런 자료가 아니에요. 한미 반도체 이후에 시장의 돈이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번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 전 체크 1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찍어주는 자료라기보다는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펼쳐놓고 보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미 반도체가 움직일 때는 한미 반도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를 같이 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둘게요. 지금 설명을 들으시면서 나는 한미 반도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돈의 흐름까지 같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더보기란 파란색 링크를 먼저 열어두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자료 신청 흐름까지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게 해두겠습니다. 이제 이 자료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조금 더 쉽게 풀어볼게요. 먼저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한미 반도체 이후에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해 둔 겁니다. 한미 반도체 뉴스가 나왔다고 한미 반도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SK 하이닉스 같은 HBM 대형주로 이어지는지, 삼성전자처럼 HBM4와 엔비디아 공급망 기대가 있는 대형주로 번지는지, HPSP 같은 장비주로 같이 움직이는지, 리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넘어가는지,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이걸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뉴스가 나온 다음에 급하게 찾게 되고 그때는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무조건 이걸 사라가 아니라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흐름별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만든 자료예요. 시장이 진짜 강하면 한미 반도체만 오르고 끝나지 않아요. 한미 반도체에서 시작된 HBM 장비주, 관심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지고, 장비 소부장으로 번지고,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넘어가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때문에 전력 인프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또 코스피 거래대금이 살아나면 증권주와 금융주까지 같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미 반도체만 잠깐 오르고 다른 섹터로 돈이 전혀 번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반도체 전체가 강하게 살아났다고 보기에는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느 섹터까지 번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타점 기준 4개예요. 솔직히 종목을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타점이잖아요.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미 늦은 자리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특히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은 더 그래요. 좋은 뉴스 하나에 급하게 튀기도 하고 실적 공백이나 수주 불확실성이 나오면 빠르게 밀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타점을 가격 하나로 박아놓은 게 아니라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보게 정리해놨어요. 장중에 잠깐 위로 튀었다고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종가로 버티는지 봐야 하고요. 강하게 오른 종목을 무조건 추격하는 게 아니라 눌림이 나왔을 때 기준선을 지키는지 봐야 합니다. 밀렸던 종목이 다시 회복할 때도 거래 대금이 붙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같이 들어오는지 봐야 하고요. 이미 뉴스가 너무 퍼지고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만 폭발하고 윗꼬리가 길게 남으면 좋은 종목이어도 당장 따라갈 자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꼭 봐야 합니다. 사실 손실은 종목을 몰라서 나는 경우보다 기준 없이 들어가서 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뉴스 보고 급하게 들어가고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고 비중을 한 번에 크게 넣고 손절 기준 없이 버티고 나중에는 내가 왜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는 매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0가지를 넣어놨습니다. 내가 뉴스에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미 너무 오른 자리는 아닌지,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고 있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비중을 너무 크게 넣는 건 아닌지, 분할 진입 계획이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걸 매매 전에 한 번만 체크해도 감정 매매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사고 싶은 이유가 진짜 돈의 흐름 때문인지, 아니면 한미 반도체 뉴스 제목 보고 마음이 급해진 건지 한 번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받으시면 처음부터 41개 종목을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는 게 먼저예요. 한미 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인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인지, 장비 소부장인지, 후공정인지, 전력 인프라인지, 증권 금융인지, 자동차나 저평가 대형주 쪽인지 먼저 보는 겁니다. 그 다음 7개 섹터 중에서 지금 간한 섹터를 고르고 그 안에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 중 몇 개만 압축해서 보면 돼요. 그리고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타점 기준 4개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돌파가 진짜인지, 눌림에서 버티는지, 회복이 거래대금과 같이 나오는지, 이미 과열된 자리는 아닌지 보는 거죠. 마지막에는 매매 전 체크 10가지로 한 번 더 걸러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남들이 산다니까 나도 산다가 아니라 돈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조건도 맞고 내 기준에도 맞다. 이렇게 매매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바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그냥 한 번 보고 끝나는 요약본이 아니라 한미 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 이후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해둔 자료예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보기란에 파란색 링크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자료에 맞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장 전체 흐름을 먼저 배우고 싶다면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매매 기준을 잡고 싶다면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 쪽을 보시면 됩니다. 종목을 혼자 압축하기 어렵다면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와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같이 보시면 좋아요. 섹터 흐름을 보고 싶다면 섹터 테마 분석 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뭘 사야 하지가 아니라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지를 보는 겁니다. 그 흐름을 이북으로 하나씩 학습하실 수 있게 준비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파란색 링크에서 원하는 자료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미 반도체의 미국 법인이 실제 고객사 대응력과 신규 수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HBM4를 넘어 HBM5, HBM6, 와이드 TC 본더 흐름이 한미 반도체의 장기 성장성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미국 진출은 단순한 해외 사무실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반도체 공급망 안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려는 움직임이고 그 흐름이 실제 수주와 매출, 마진으로 바뀌는지가 앞으로 중요합니다. 이제는 한미 반도체를 볼 때 미국 법인, HBM4, 와이드 TC 본더, 패키징 장비, 그리고 반도체 밸류체인 확산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